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과거의 선택과 관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미련, 그리고 지나간 것들에 매달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특히 노년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을 가볍게 만드는 삶의 지혜.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5가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도 손에 쥔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게 과거의 후회든 미련이든 혹은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이든 말이죠. 인생이 짧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는 나이가 되면 정말 중요한 건 현재의 평화와 만족이 아닐까요? 오늘은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1. 과거의 후회.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문득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 학업을 포기했던 게 늘 후회가 됐죠.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그때 학업을 이어갔다면 지금의 내 가족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후회는 과거에 묶이는 사슬일 뿐이에요. 그것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2. 다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 끝난 관계를 붙잡는 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참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관계를 되돌릴 순 없다는 거예요. 제게 상담을 요청한 한 어르신은 10년 전 떠난 친구와의 갈등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줬더라면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런 마음은 친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프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떠난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세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후 그분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되셨습니다. 3. 완벽하지 못했던 나 자신. 나이가 들수록 자책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돌보지 않았고 지금 돌아보니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한 80대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 그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 실패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가정과 인생이 있었을까요? 그제야 그분은 자신의 실패조차도 큰 배움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정하고 사랑해 보세요. 4. 물질에 대한 욕심.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가져야 안정된다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아닐까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았지만 정작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되셨죠. 그제야 그분들은 깨달으셨대요. 돈이 아니라 시간이 진짜 소중한 자산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와 아닐까요? 5. 미래에 대한 불안. 마지막으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커지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다 보면 정작 지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70대의 한 남성분은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많으셨지만 점차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는 재미에 빠지게 되셨죠. 걱정을 한다고 내일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대신 오늘 하루를 즐기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마음의 기술. 가볍게 사는 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년에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노년을 가볍게 사는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부담스럽지 않고 누구나 한 걸음씩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 후회를 내려놓는 법. 감사의 일기 쓰기.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감사의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을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아주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할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라든지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밥이 맛있었다 같은 소소한 것들이죠. 이렇게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후회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과거를 미화하거나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주거든요. 전문가의 조언.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사 일기는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2. 끝난 관계를 놓는 법. 미안하다는 편지 쓰기. 끝난 관계에 대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미안하다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 적어보세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 진심으로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지를 쓰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과정을 감정해소 쓰기라고 부릅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죠. 특히 끝난 관계는 더 이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자신을 사랑하는 법. 과거의 나에게 편지 쓰기.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건 사실 자신에 대한 비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같은 생각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떠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너도 참 힘들었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많이 속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잘 버텼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나를 다독여 주세요. 과거를 용서할 때 현재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은 최근 심리학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법.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는 추억이 담긴 것도 있고 언젠가 쓸모 있을 것 같아 남겨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물건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쓰지 않는 그릇 1개, 오래된 옷 한 벌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겁니다.
정리가 끝난 공간을 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 물건을 줄이면 단순히 집이 깔끔해지는 것뿐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는 정신적인 여유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루 한 가지씩이면 충분합니다. 5.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는 법. 하루 한 가지 즐거움 만들기.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불안입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이 부족해지진 않을까?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죠. 이런 불안을 줄이려면 하루에 한 가지 즐거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즐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은 이거 하나는 정말 즐거웠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 mindfulness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즐거움을 음미하는 습관은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가벼운 삶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와 현재를 누리는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 끝난 관계, 자신의 불완전함, 물질적인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붙잡느라 삶이 무겁게 느껴지곤 하죠. 이제는 이 5가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후회를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끝난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관계에 마음 열기.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물질에 집착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정리하기. 미래의 걱정보다는 하루 한 가지 즐거움에 집중하기. 내려놓는다는 건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배우고 성장해 현재와 미래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